돈도 없으면서 여긴 왜 와요?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한 중년 여성이 자기 아이를 멀찍이 잡아당기며 작지만 경멸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미리 준비했어야지. 이 지경이 돼서야 누가 도와주겠어.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붉은 흙길이 잘 익은 황금빛 논 사이로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져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오래된 대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시원한 아침바람에 섞여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그 길 끝에 깨끗한 흰색 벽에 번듯한 집들 사이에 자리 잡은 박순자 할머니의 집은 유난히 허름하고 낡아 보였다. 마치 현재에 속하지 않는 희미한 점처럼 집은 초라하게 움츠리고 있었다. 지붕 기와는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벽에는 푸른 이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지난밤 내린 큰 비 뒤에도 집 안에서는 흙바닥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안에서 순자 할머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먼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마을 전체의 존경을 받던 교사였지만 산업재해로 두 다리가 마비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기나긴 세월을 홀로 버텨야 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자식도 이 집을 떠났다. 외아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멀리 일하러 가서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딸 선이는 남쪽 먼 곳으로 시집가서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을 툭 던지듯 하고는 서둘러 끊곤 했다. 순자 할머니는 복권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녀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같이 파고드는 고독이었다. 그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순자 할머니는 일어났다. 달아빠진 나무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마당을 쓸었다. 밤새 내린 비로 마을 길은 진흙탕이었고 낡고 찢어진 신발에는 진흙이 잔뜩 달라붙었다. 구멍난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그녀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언제쯤 저 지붕을 고칠 수 있을까? 그녀는 이른 아침의 쌀쌀함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멀리서 이웃들이 하나둘 지나갔지만 누구도 멈춰서서 말을 걸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할머니를 흘끗 보고는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다들 제 살기 바쁘지.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씁쓸한 마음으로 그녀는 시장으로 향하는 큰 길로 나왔다.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집 앞을 지날 때였다. 커다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앞마당에서 집주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국을 다 엎질러? 내 한 달 월급으로도 배상 못해. 가정부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쇠대문 너머를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저 집의 젊은 여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번듯한 집, 부리는 하인, 풍족한 물질.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온통 비난과 원망뿐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도 모르게 마른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저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목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성한 지붕 하나 갖는 것조차 나에겐 사치인데. 순자 할머니는 여정을 계속했다. 장애가 있는 다리로 진흙탕 길을 한 걸음씩 내디뎠다. 이른 아침의 희미한 햇살 아래 소란스러운 시골 풍경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계속 걸었다. 언젠가 인생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미소 지어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길가의 늙은 대나무처럼 조용히 그녀는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거창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멀리 있는 아들의 안부 한마디,
딸의 전화 한 통, 아니면 작은 집안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녀는 다짐했다. 인생이 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믿음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어. 어쩌면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옛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를 과거로 기쁨에 찬 눈으로 교단에 섰던 시절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 모습은 왼쪽 가슴에서 밀려오는 둔한 통증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무 지판 위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통증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길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들은 동정심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힐끗거렸다. 몇몇은 무심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냥 좀 피곤한가 보지. 늙으면 다 저렇지 뭐. 도와줘 봤자 귀찮은 일만 생겨. 저 할머니, 혼자서도 잘 일어나. 누가 끼어들 필요 없어. 에이, 그냥 가자. 신경 쓸 거 뭐 있어. 한 젊은 여자는 서둘러 걸음을 옮기며 옆 사람에게 비웃듯 말했다. 요즘 세상에 도와줬다가 괜히 덤터기 쓰면 골치 아파. 근처에 서 있던 젊은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떨쳐냈다. 저 할머니, 맨날 저러는데 누가 일일이 도와줘. 결국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무심한 시선과 차가운 말들은 가장 약한 순간에 내밀어질 수 있었던 모든 도움의 손길을 굳게 가로막았다. 마침내 순자 할머니는 시장에 도착했다. 단골 떡집 앞에서 그녀는 삼짓돈을 꺼내 작은 떡 한 팩을 샀다. 주인이 돈을 세는 그녀의 느린 손길을 보고는 짜증을 냈다. 할머니, 좀 빨리 좀 하세요. 다른 사람도 팔아야 하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되나요? 주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고 그 바람에 할머니는 넘어져 삼짓돈을 모두 떨어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쳐다볼 뿐이었고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다. 거참, 귀찮게 하네.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주웠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려 고단한 얼굴에 묻은 흙먼지와 뒤섞였다. 가슴의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감은 그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길가 나무에 기대앉아 그녀는 손에 든 얼마 안 되는 동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깊은 한숨이 마지막 남은 힘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희망을 붙잡는 듯한 단편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는 안 돼.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난 아마 죽을지도 몰라. 순자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낡은 목발이 자갈길 위를 긁었고 다른 한 손은 가진 전부가 든 작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흐릿한 눈,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간절했다. 병원에만 도착하면 그들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그 조용한 북백에는 차가운 밤의 희미한 등불처럼 두려움과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여정은 작은 마을에서 군립병원이 있는 읍내까지 이어지는 붉은 흙길에서 시작되었다. 낡은 나무 목발을 짚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초인적인 노력이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농산물을 실은 트럭이 휙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그녀는 바삐 움직이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며 말없이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가난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약간의 향수가 담긴 호칭이었다. 교단에 서서 수많은 세대에게 지식과 헌신을 전했던 시절. 하지만 그것은 먼 옛날 이야기였다. 이제 그 기억은 사람들의 눈에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알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을의 오랜 지인인 최 씨의 집 앞을 지날 때 순자 할머니는 망설이며 멈춰 섰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최 서방, 나 좀 읍내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나?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래. 마당에서 분주하던 최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무심했다. 지금 바빠서요. 그리고 차의 기름도 다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시렸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다시 느리게 이어졌다. 낡은 목발이 삐걱거리며 길 위를 긁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들 제각기 사정이 있겠지. 원망하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연약한 여인을 휘감는 어둠처럼 고독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익숙한 버스 운전사, 김 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알아본 김 기사가 물었다. 어머니, 혼자 어디 가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순자 할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버틸 만하다네. 병원 근처 정류장까지만 태워주면 정말 고맙겠어. 김 기사는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최대한 가까이 세워드릴게요. 하지만 거기서 좀 더 걸으셔야 해요. 버스에 오를 때 순자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목발을 짚었다. 몇몇 승객들은 그녀를 불친절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늙었으면 집에나 있지, 어딜 저렇게 싸돌아다녀서 사람 귀찮게 해.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의자를 꽉 잡고 몸을 지탱했다. 주위의 차가운 분위기는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 옆에는 55세 가량의 여인, 혜숙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단해 보였지만 온화한 얼굴이었다. 혜숙 씨가 물었다.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군립병원에 가요. 이 가슴 통증이 오래돼서 순자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혜숙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픈 데가 많지만 아직 걸을 만은 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혜숙 씨의 진심 어린 말은 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낯선 이들 사이에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버스가 절반쯤 갔을 때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승객들은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짜증스럽게 불평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약속 늦는다고. 김 기사가 차에서 내려 확인했지만 엔진이 심하게 고장나 다시 시동을 걸 수 없었다. 그는 사과하며 다른 차를 타라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길 한가운데서 내리는 것조차 큰 시련이었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발을 짚고 허둥지둥했다. 혜숙 씨와 한 젊은이가 그녀를 도와주었지만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짜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먼 길을 나오시면 어떡해요?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김 기사는 미안한 마음에 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물병 하나를 건넸다. 도와드릴 게 이것밖에 없네요. 부디 빨리 나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물병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수많은 차가움 속에서 김 기사의 작은 친절이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고된 여정을 계속하던 중 순자 할머니는 길가 나무 아래 서 있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 철수를 보았다. 낡은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그를 보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로에 잠겨 있었다. 젊은이, 국립병원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나? 가진 돈이 3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되겠나? 철수는 돌아보았다. 순자 할머니의 고단한 모습과 창백한 얼굴을 본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떨리는 손에 쥔 낡은 지폐 몇 장을 힐끗 보았다. 잠시 침묵한 후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다. 할머니,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기름값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철수는 할머니가 단단히 앉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오토바이에 태웠다. 한적한 길 위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그 소리는 희망의 종소리, 새로운 삶의 신호처럼 들렸다. 가는 길에 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작게 물었다. 할머니, 가족 없으세요? 왜 혼자 다니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함이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 혼자뿐이야. 괜찮아. 자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다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엑셀을 밟았다. 그의 눈은 앞을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이 차올랐다. 수많은 고난 끝에 철수의 예기치 않은 도움으로 순자 할머니는 인간적인 온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독은 지울 수 없는 어둠처럼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을 따라다녔다. 가슴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떨리는 다리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끝없는 싸움 같았다. 그녀의 손은 목발을 꽉 쥐었고 땀이 초췌한 얼굴 위로 흘러내려 낡은 옷깃을 적셨다. 먼지 자욱한 길 위, 그녀의 깡마르고 불편한 몸은 세상의 무관심에 삼켜지는 듯했다.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노력 끝에 그녀는 국립병원의 커다란 정문 앞에 도착했다. 흐릿한 눈으로 하얀 글씨를 올려다보자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자문했다. 도착했어. 하지만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또 거절당할까?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가진 전부가 든 작은 가방을 꽉 쥔 채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치 멈추는 순간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국립병원 정문은 순자 할머니에게 험난한 여정 끝의 구원처럼 보였다. 빛바랜 기와 지붕과 비에 얼룩진 벽, 그리고 환자들로 붐비는 좁은 복도가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스피커에서는 끊임없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기침 소리, 한숨 소리, 낡은 타일 위를 끄는 슬리퍼 소리가 뒤섞여 답답하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자 할머니는 목발을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중앙 현관으로 들어섰다.
숨은 가빴고 다리는 무너질 듯 떨렸다. 주위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다. 누구도 멈춰서서 그녀를 보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접수 창고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겨우 몸을 지탱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기요.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진료 좀 받게 해주세요. 젊은 접수 직원 박선영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흘끗 볼 뿐이었다. 보험 있으세요? 선납금은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삼짓돈을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안 될까요? 선영 씨는 가볍게 비웃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병원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에 가세요.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서 있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여긴 왜 와요?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한 중년 여성이 자기 아이를 멀찍이 잡아당기며 작지만 경멸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난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미리 준비했어야지. 이 지경이 돼서야 누가 도와주겠어.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손에는 여전히 삼짓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맨 듯했다. 그녀가 무력하게 서 있을 때 헤드폰을 낀 젊은이가 지나가며 쏘아붙였다. 할머니, 길 막지 마세요. 여긴 구걸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 말들은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 창구 구석에 몸을 움츠렸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근처에 서 있던 나이 든 여인이 보다 못해 나섰다. 젊은 사람이 사람 불쌍한 줄도 몰라? 저렇게 늙고 병든 분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젊은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았다. 틀린 말 했어요? 가난하면 집에나 있지, 왜 와서 사람 귀찮게 해? 언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켜볼 뿐 아무도 진심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몇몇은 서둘러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또 저러네. 누가 좀 불러봐. 난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 순자 할머니는 손을 뻗어 목발을 잡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무심한 시선과 냉담한 얼굴들이 그녀 주위를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둘러쌌다. 바로 그때 젊은 의사 이민혁 선생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즉시 달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왜 아무도 돕지 않는 겁니까? 여긴 병원이지 길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부축하며 크게 소리쳤다. 침대 가져오세요. 환자 응급 처치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달려와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동안 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선영 씨를 돌아보았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자가 이렇게 아픈데 바로 조치하지 않고. 선영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 할머니는 돈도 없고 보험도 없어요. 민혁 선생은 쏘아붙였다. 돈이 있든 없든 저분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순자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갈 때 그녀의 눈은 민혁 선생을 향해 모든 감사를 담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혁 선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심시켰다.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는 여전히 모여 서 있는 군중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어떻게 이런 무관심이 사람을 구하고 나누어야 할 이곳을 뒤덮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듯했다. 응급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환자들과 의사들의 지친 얼굴 위로 쏟아졌다. 간호사와 의료진은 바쁘게 오갔지만 따뜻함과 헌신은 일상의 굴레 속에서 익힌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방구석 낡은 철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깡마른 몸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지만 병원 로비의 차가움과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민혁 선생을 힘겹게 좇고 있었다. 민혁 선생은 즉시 순자 할머니의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한 젊은 간호사는 마지못해 지시서를 받아들고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선생님, 저분은 의료보험이 없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민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방 전체에 들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응급실이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저분은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지시에 따랐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민혁의 결정에 대한 소식이 내과 과장인 임 과장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즉시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선생, 규정 알면서 왜 그랬나? 보험 없으면 선납해야 하는 거 몰라? 왜 자네 멋대로 처리하는 건가? 민혁은 똑바로 서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떤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당장 치료받아야 합니다. 임 과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엄격해졌다. 자네의 그 연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마. 자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가 순자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혁은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초췌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은 그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의사가 된다면 가난한 환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 기억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보며 작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할머니를 구할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민혁은 순자 할머니가 심근경색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지시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이곳에 인공호흡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민혁의 한 동료가 반대했다. 그분을 수술실로 옮기는 건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민혁은 결연한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저분은 죽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수술실로 옮겨질 준비를 할 때 근처에 서 있던 한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항의했다. 왜 저 할머니를 우선으로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보험도 없잖아.
난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냈다고. 민혁은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모든 환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원장님을 찾아가세요. 남자는 더 따지려 했지만 민혁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불평하며 돌아섰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순자 할머니는 민혁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쏟아지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고맙네. 고마워. 민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으실 겁니다. 약속할게요. 순자 할머니가 실려가는 모습을 민혁은 결의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복도에서는 임 과장과 동료들이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저 불쌍한 할머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국립병원의 수술실은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아래를 똑바로 비추며 낡은 의료 장비 위로 그림자를 드리워 차갑게 느껴졌다. 작은 방 안은 긴장감이 가득했고 그곳에서 민혁 선생과 그의 팀은 중요한 수술을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다. 보조 장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많은 기계들이 낡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민혁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멈추지 않는 손길과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인공호흡기 산소 충분한지 확인해. 한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혁에게 속삭였다. 산소 공급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 혈압계도 고장나서 다른 방에서 빌려와야 해요. 민혁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의심할 시간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 민혁과 팀이 준비하는 동안 임 과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선생, 이 병원이 이런 수술을 할 여건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평생 책임질 셈인가? 민혁은 물러서지 않고 임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 않으면 저분은 돌아가십니다. 누구도 저 대신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임 과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했다. 하지만 명심하게. 실수가 생기면 환자뿐만 아니라 자네와 병원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의료진도 서로 속삭였다. 정말 무모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모두 연루될 텐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들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정신을 굳게 다잡았다. 그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하얀 불빛이 이제는 종이처럼 창백해진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다. 민혁은 침착하게 팀을 이끌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나하나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갑자기 순자 할머니의 혈압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한 간호사가 당황하며 외쳤다. 선생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민혁은 낡은 혈압계를 힐끗 보고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제세동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수액 투여 속도 높여. 수술실은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민혁에게 쏠렸다. 그는 침착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했다. 바로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속삭였다. 고맙다고. 아직 말 못했는데. 민혁 선생님. 그 말은 수술실 안 모든 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두가 몇 초간 침묵했지만 민혁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그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장감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술실 밖에서는 한 부유한 환자의 가족이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었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냈는데 병원이 보험도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니. 이게 돈 낸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야? 다른 의사가 설명을 하려 했지만 민혁이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원장님을 찾아가세요. 남자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돌아섰다. 순자 할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아왔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되었다. 한 젊은 간호사가 민혁 옆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나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고 회복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안도와 걱정이 교차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순자 할머니의 앞길은 여전히 길었고 병원 시스템의 압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국립병원의 회복실은 작았지만 그만큼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이 순자 할머니가 누워있는 철제 침대를 비추고 있었다. 심박 측정기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간호사의 조용한 발소리와 어우러졌다. 그 공간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뚜렷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은 가빴다. 민혁 선생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가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순자 할머니는 힘겹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살아있는 건가? 민혁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이제 회복을 위해 더 쉬셔야 해요. 눈물이 순자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고맙네.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젊은이. 예기치 않은 변화는 이전에 할머니를 거부했던 접수 직원 선영 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들고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할머니, 제가 이전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보며 여전히 약한 목소리였지만 가볍게 웃었다. 괜찮아, 아가씨.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바로잡을 줄 아는 거야. 그 말에 선영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섰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민혁 선생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 선생. 그 직업을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어느 날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 크게 다쳤고 두 다리를 예전처럼 쓸 수 없게 되었지.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고통이 스쳤다. 그 후 남편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 나에게는 어린 두 아이만 남았지. 아들 민수는 멀리 일하러 갔고 딸 선이는 남쪽 먼 곳으로 시집갔어. 아이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로워. 아이들이 잘 살기만 바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건지 모르겠어. 민혁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면서 그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누를 수 없었다. 놀랍게도 수술 바로 다음 날 회복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들 민수가 바람처럼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는 침대에 약하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엄마!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며 떨렸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크게 뜨였다. 약한 손이 가늘게 떨리며 올라왔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내가 돌아왔구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민수는 침대 옆으로 빠르게 다가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어머니의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을 잡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목매인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후회의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흘러나와 할머니의 늙은 손 위로 떨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깊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여전히 부드러웠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민수야. 내가 잘 살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한단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약속할게요. 이제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제가 놓쳐버린 모든 것을 다 보상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약한 손길이었지만 소중한 순간 하나하나를 붙잡으려는 듯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목매인 말들과 하염없는 눈물 속에서 두 마음은 가족의 온기를 되찾는 듯했다. 마치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그 모습에 방 안의 공기는 숙연해졌다. 한 젊은 간호사가 몰래 눈물을 닦으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정말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나 봐. 민수야, 엄마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그녀의 눈은 예전의 고독한 모습과는 달리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안 병원의 다른 곳에서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국립병원의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퍼져나간 기사의 압박에 병원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변화가 싹트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내과 과장인 임 과장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받아들인다면 병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산이 초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긴급회의에서 어려운 환자들의 병원비 문제가 논의되자 방안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며칠간 계속된 당직으로 눈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민혁 선생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우리는 돈을 사람 목숨 위에 둘 수 없습니다. 가난한 환자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민혁 선생의 말은 마치 각성의 외침처럼 모두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잠시 후 상석에 앉아 있던 병원장,
김 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동의합니다. 병원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선단체의 지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구호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여론의 압박이 단지 도전이 아니라 개선의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회의 후 민혁 선생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늙고 병들었지만 병마와 꿋꿋이 싸워 이겨낸 그녀의 이야기. 그는 수술 후 회복 중인 할머니의 감동적인 사진과 함께 진심 어린 글을 올렸다. 아무도 그의 글이 그렇게 빨리 강력한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민혁 선생의 인간적인 행동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감과 칭찬의 댓글이 쏟아졌다.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사회의 인간애를 밝혀주는군요. 민혁 선생님,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며칠 만에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다. 몇몇 자선단체도 병원에 연락하여 더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지원을 제안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지역 사회 전체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혁 선생은 자신의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때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 하나가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중의 댓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군요. 우리에게는 민혁 선생님처럼 정의를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환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 원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과 환자 서비스 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순자 할머니를 거부했던 접수 직원 선영 씨는 교육 시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저의 무관심이 한 사람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혁 선생은 순자 할머니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대형 자선단체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병원의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설립해달라고 끈기 있게 설득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기금 출범을 알리는 작은 기자회견에서 민혁 선생은 모든 이들 앞에 섰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가 존중받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금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새로 설립된 기금 덕분에 영양실조 상태로 입원했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던 노점상 최 할아버지 등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최 할아버지는 목숨을 구했고 그의 회복은 인간애와 연민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다. 민혁 선생과 도움받은 가난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가며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최 할아버지를 만났다. 서로를 보자 두 사람은 겪었던 힘든 세월 속에서 공감대를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앉아서 고난으로 가득했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자 할머니는 최 할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감사가 어렸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요, 어르신. 부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항상 걱정해주는 민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요.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늙은 눈에 감동이 어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번진 부드러운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희망, 감사, 그리고 삶에 대한 소중함.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고난 속 인간의 아름다운 상징처럼 보였다. 힘든 세월을 보낸 후 순자 할머니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붉은 흙길은 여전히 푸른 대나무 그늘 아래 펼쳐져 있었고 낡은 기와 지붕의 집들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기쁨과 희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의 조용한 갈등과 질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원래 조용했던 마을은 순자 할머니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혈색이 돌았고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들 민수가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소박한 집에서 마을 아이들을 위해 무료 글방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정한 지도 아래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 젊은 어머니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아이가 공부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마을의 수군거림을 낳기도 했다.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속삭였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유명해졌네.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불친절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저 할머니가 도움받는 걸 보니 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져. 우리도 가난한데 왜 아무도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마을 분위기는 순자 할머니가 이웃인 박씨 댁에 감사의 의미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을 때 더욱 답답해졌다. 하지만 박씨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볼 뿐 퉁명스럽게 말했다. 누구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그럼에도 순자 할머니는 평정을 유지하며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에는 각기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오직 관용으로 답할 수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민혁 선생과 자선 단체 대표 그리고 기자단이 그녀를 방문했다. 만남에서 민혁 선생은 말했다. 할머니는 큰 영감이십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가난한 환자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많은 개혁을 촉진했습니다. 기자단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지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감동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단지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방문 후 마을 아이들이 순자 할머니의 집에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녀의 작은 집은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자선단체가 그녀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마을 일부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우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 할머니만 도움을 받아? 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마을 회의에서 터져나왔다. 나이든 여성, 김씨 아주머니가 덧붙였다. 나처럼 정직하게만 살면 뭐해,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 마음 얻는 재주가 있나 봐. 하지만 마을의 연장자인 이장님이 즉시 반박했다. 질투하는 대신 우리 모두 할머니를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는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회복해서 아이들을 돕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장님의 말에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감과 감사가 어렸다. 비록 공동체 내에 작은 풍파가 있었지만 그녀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은 때로는 소란스러웠지만
순자 할머니의 끈기 있고 사랑 가득한 마음 덕분에 좋은 일의 근원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순자 할머니는 모든 이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저처럼 누구도 외롭고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질투 어린 말을 했던 이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관용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가 도움을 받았다면 저는 항상 모든 분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도 저처럼 고독한 감정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했다. 잠시 침묵한 후 한 여성이 일어나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질투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마을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다. 이전의 날카로운 시선들은 이제 부드러워졌고 대신 공감과 연대가 자리 잡았다. 그 후 마을에 존경받는 연장자인 이장님이 모든 이들에게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마을 회의에서 그는 힘있고 진솔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단결하면 우리 마을에서 누구도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작은 선행이 막다른 골목에 선 인생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의 호소는 많은 이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마을 최초의 자선 기금이 설립되었고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정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관용과 끈기를 가진 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단결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통해 그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했고 작은 마을을 나눔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변화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빛나며 지난날의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작은 마을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이후 점차 변하고 있었다. 흙길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 노력으로 덜 먼지 나게 되었고 낡은 집들은 모두의 기부와 노동으로 수리되었다. 마치 새로운 연대의 물결이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질투 섞인 말과 불친절한 시선이 존재하며 공동체의 인내와 친절을 시험했다.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순자 할머니도 논쟁의 중심이 되곤 했다. 마을 회의는 자선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더 자주 열렸지만 각자의 생각 차이로 인해 마을 분위기는 때때로 긴장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 박 씨가 불친절한 태도로 일어나 비꼬는 투로 말했다. 왜 순자 할머니만 도움을 받죠? 우리 모두 가난한데 왜 아무도 저한테는 신경 안 써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젊은 여성인 선미 씨가 망설임 없이 일어나 힘주어 반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 모두 할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봤어요. 질투하는 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씨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숙였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마침내 마을 최고 연장자인 이장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사려 깊은 목소리가 위험 있게 울려 퍼졌다. 순자 할머니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자존심과 의지입니다. 이장님은 순자 할머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몰래 쌀 몇 킬로그램을 가져다 주려 했던 옛 기억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지,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나 대신 서주겠소. 바로 그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을 존경해왔소.
이장님의 진솔한 말에 회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많은 이들이 다른 시선으로 이해와 존경의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회의 이후 마을은 더욱 단결된 정신으로 자선 활동을 계속했다. 순자 할머니는 끈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꽃을 지펴 작은 마을이 증오의 장벽을 넘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수업 시간에 순자 할머니는 옛 기억들을 펼쳐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때 모든 것이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느 날 옛 제자 한 명이 나를 찾아왔지. 작은 돈과 편지 한 통을 가지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 제 믿음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 그 말들이 마치 불꽃처럼 내가 가장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이 이제는 조용히 앉아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할머니, 그 제자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따뜻한 가정을 꾸렸고 나는 항상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그 아이가 한때 나를 믿어주었던 것처럼. 할머니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감사와 나눔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듯했다. 교실 공간은 갑자기 더 따뜻해졌다. 마치 작은 마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로 밝혀진 것 같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한때 의심하거나 질투했던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때 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박씨가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쌀 한 포대를 내려놓으며 멋쩍은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이거 받으시고 마음 푸세요. 다시 생각해보니 할머니께서 잘 지내시면 저희도 기쁩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곳에 서서 온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돕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은 제가 받지만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갚을 겁니다.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예요. 할머니의 미소에 박씨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모든 친절한 행동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 마을 사람들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연대의 정신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날 이후 박씨는 마을의 자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작았지만 점차 갈등으로 가득했던 마을을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 밝혀가고 있었다. 마을 회관 마당에서 성대한 모임이 열렸다. 부드러운 저녁 노을 아래 아이들의 맑은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라는 노래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작은 얼굴들은 기쁨과 감사로 빛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난 후 한 용감한 남자아이가 일어나 조용한 공간 속에서 맑은 목소리로 외쳤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할머니는 저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을 전체의 깊은 감사와 어우러졌다. 소박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던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뺨을 적셨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모임 중에 민혁 선생으로부터 온 편지가 낭독되었다.
따뜻한 낭독 목소리가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순자 할머니께서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바꾸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모든 이의 가슴에 인간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선한 마음이 더 멀리 퍼져나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혁 선생의 편지는 순자 할머니가 작은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가져다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자선 기금을 확대하고 마음에서 온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까지 돕는 것이었다. 결정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에서 이장님이 일어나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간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장님의 말은 모든 이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대의 정신으로 마무리되었다. 며칠 후 사람들은 다시 순자 할머니가 집 앞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눈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마치 평온한 항구에 닿은 강물처럼. 그녀는 사람들의 변화와 작은 마을의 밝은 미래를 믿으며 미소 지었다. 원래 평화로웠던 마을은 이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가 되었다. 순자 할머니와 민혁 선생의 이야기는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인간애를 곳곳으로 퍼뜨렸다. 흘길은 이제 기자들, 자선단체,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맞이했다. 비록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연대와 나눔의 정신은 마을 구석구석에 더욱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사랑의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르며 가장 멀고 외딴 곳처럼 보이는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와 민혁 선생의 이야기에 대한 기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작은 마을의 인간애와 연대 정신을 칭찬했지만 적지 않은 의견들은 우려를 표했다. 인간애만으로 변화가 가능할까? 순자 할머니 같은 상황에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이 필요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 맞지만 인간애는 여전히 중요한 시작점이야. 인근 마을들은 순자 할머니 마을의 자선 기금 모델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마을을 방문한 한 청년 그룹이 말했다. 저희도 이 모델을 저희가 사는 곳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저희에게 진정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먼 지방에 사는 한 여성이 순자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그녀를 말문이 막히도록 감동시켰다. 저도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아직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아들 민수와 나누며 눈물을 흘렸다. 내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어. 편지를 쓴 여성은 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마을을 찾아왔다. 만났을 때 두 사람은 깊은 공감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성이 말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박 씨는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과도한 관심에 불편함을 느꼈다. 우리 마을은 원래 조용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외부인들이 몰려들고 언론이 귀찮게 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미 씨가 반박했다. 이 이야기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나은 환경을 갖게 된 건데 왜 긍정적인 변화를 반대하세요? 이장님이 나서서 부드럽게 중재했다. 방해하는 대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합시다.
한 마을 모임에서 순자 할머니는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관심이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단결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닫게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었다. 목 메인 소리로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바로 여러분, 어르신들,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이 인생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박씨가 일어나 순자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을 때 더욱 따뜻해졌다. 그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제 마음을 닫았습니다. 할머니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며 안도감이 모임 전체에 퍼져나갔다. 자선단체들이 마을과 협력하고 모델을 배우기 위해 연락하기 시작했다. 민혁 선생과 자원봉사 의사 그룹은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열었다. 작은 마을은 인간의 덕분에 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다. 의심과 논쟁이 생겨났지만 단결과 투명성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새로운 희망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 날 마을 회관마당은 함께 희망을 만들다라는 현수막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장식되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민혁 선생과 자선단체 대표 같은 특별한 손님들이 가득 모였다. 순자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그녀의 눈은 주위를 둘러보며 익숙한 얼굴 하나하나에 멈추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동적이었다. 저는 제 인생이 고독 속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르신들,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저는 인간애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저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이들을 위한 한 줄기 빛, 희망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민혁 선생이 올라와 순자 할머니에게 그림 한 점을 선물했다. 할머니와 아들 민수가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었다. 그가 말했다. 할머니는 희망과 끈기의 상징입니다. 저희는 이 모습을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간직하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하여 그림을 품에 안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올라왔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갈라져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선생님의 옛 제자, 용식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가르침과 인내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은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큰 봉투를 건네며 감사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관식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순자 할머니의 인간애는 공동체 전체를 밝혔고 작은 마을을 단결과 인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는 집 마루에 앉아 이제는 서명으로 가득 찬 그림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옆에는 아들 민수와 마을 아이들이 있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인간애가 나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길을 밝혔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인간애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처음의 무관심에서 마지막의 단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많은 이들을 위한 길잡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볼 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주위의 약자들에게 마땅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이 순자 할머니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속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서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단결되고 인간에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